사돈, 이러지 마시고 이런 일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지켜봐주면 되는 거죠. 아니요. 이건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음모와 배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과연 딸의 상견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8세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이제는 정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 지연이가 있습니다. 딸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을 키웠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10분 만에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느 봄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언젠가는 올 날이라고 생각했기에 담담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선배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딸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짝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 잘하고 착한 우리 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니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름이 강민준이고요.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은 32살이에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딸은 그의 이야기를 하며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항상 공부와 자기 개발에만 매진하던 딸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 반려자를 찾았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빠 괜찮으세요? 제 마음속으로는 벌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고 그날 밤 딸은 너무 기뻐하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상견례 준비에 들뜬 딸을 보며 저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가끔 딸의 휴대폰에 오는 민준 군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예비 사위가 될 사람을 미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후배 중 IT 업계에 있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강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후배는 잘 알아보겠다며 이틀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지 자책하면서도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견례 날이 점점 다가오자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를 닦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딸을 위해 당당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준비 다 되셨어요? 우리 이제 출발해요. 현관문 앞에서 딸이 불렀습니다. 평소 단정한 옷차림을 즐기던 딸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나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아이 참 아빠도. 어서 출발해요. 늦으면 안 돼요. 택시를 타고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내내 저는 딸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상견례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약된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딸은 설렘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 씨는 벌써 와 있을 거예요. 레스토랑은 예상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나무와 유리로 인테리어가 된 모던한 분위기의 프랑스 레스토랑이었는데 입구부터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후배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형님, 알아봤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 업계에서 능력은 인정받는데 메시지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예약된 방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라는 호칭이 너무 성급하게 느껴져 약간 불편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허락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곧 예비 사위의 부모님도 도착하셨습니다. 강 부장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예비 사도는 대기업 임원이라며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부인 김 여사님은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액세서리로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소에 따님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김 여사님의 말씀에 따른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공손히 답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예비 사돈의 눈빛이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 계획으로 흘러갔습니다. 예비 사위는 딸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저는 그 모습에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지연이가 일하는 회사는 어디인지요? 갑자기 예비 사위가 물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모른다니 이상했습니다. 딸도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최근에 이직했잖아요. 민준 씨는 예전 회사 선배예요. 아, 그랬었지.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딸이 이직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딸은 항상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줄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IT 업계에서는 인정받는 인재예요. 앞으로 승승장구할 텐데 지연 씨가 잘 내조해줘야 해요. 김 여사님의 말에 따른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마치 딸이 예비 사위의 성공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도 자기 일에 열심인 아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돕고 응원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말에 예비 사도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가정은 역시 남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너무 평등하게 산다고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참으려 했지만 점점 불편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나저나 결혼하면 아이는 빨리 가졌음 해요. 지연 씨 나이도 있고 빨리 손주도 안아보고 싶네요. 김 여사님의 말에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죠. 하지만 그의 어투는 진심으로 만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때 제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형님, 강민준이라는 사람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인정받지만 여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전적이 있다고 해요. 돈 문제로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자마자 예리한 직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자리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니 예비 사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두 사람 신혼집은 강남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혼사를 허락한 것도 아닌데 벌써 신혼집 비용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딸의 표정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직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좀 성급하지 않을까요?
제 말에 예비 사돈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연이와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느낀 이상한 낌새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갑자기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침착하게 보이려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 정말로 이직했니? 왜 아빠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직한 건 아니고요. 면접 중이에요. 그런데 왜 이미 이직한 것처럼 말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사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제가 지연이에게 좋은 회사를 소개해 준 것뿐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됐다고 봐도. 민준 씨, 지금 제 딸한테 묻고 있습니다. 강하게 끄는 제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비틀고 있었습니다. 실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빠. 뭐라고? 언제? 2달 전에요.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다니던 회사는 입사하기 정말 어려운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를 그만뒀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만뒀니? 그리고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게 민준 씨가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지연이에게 제안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니도 전업주부셨고 저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제 귓가에 윙 소리가 났습니다. 독립적이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강했던 제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 말 한마디에 경력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딸이 얼마나 자기 일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압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과 일을 병행하기는 힘들죠. 특히 아이가 생기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지연이가 원해서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민준 씨가 원해서입니까? 예비 사돈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이러지 마시고 이런 일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지켜봐주면 되는 거죠. 아니요. 이건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원해서 그만둔 거니?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약간 당황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연이를 잘 챙기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딸아이의 적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고 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그걸 어떻게? 어제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적금을 중도 해지했다고. 딸이 5년 동안 모아온 적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예비 사위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후배가 보낸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강민준, 현재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고 합니다. 주변 여성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유명하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민준 씨한테 얼마나 줬니? 딸은 침묵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말해봐, 얼마나? 5천만 원. 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딸이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모두 준 것입니다. 민준 씨, 그 돈 언제 돌려주실 겁니까? 곧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구체적으로 언제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후배에게 받은 정보와 이 자리에서 본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제 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직업이 정확히 뭡니까? IT 회사 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이름이 뭔가요? 그건 아직 스타트업이라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명함에는 대표라고 적혀 있죠? 딸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최근에 승진해서 스타트업 팀장이 어떻게 갑자기 대표가 됩니까? 게다가 왜 명함의 회사 주소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소인가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곳은 민준 씨 개인 주거지더군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경직되었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님은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 이 결혼 정말 원하는 거니?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얼마나 두려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민준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부터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빠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예비 사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앉아요.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강민준의 부모님도 조사해봤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라는 분은 강민준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재혼한 새어머니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돈,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대기업 임원이신 거 정말 맞습니까? 예비 사돈은 목을 가다듬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건 보안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여사님, 민준 씨의 친어머니 맞으신가요? 김 여사님은 당황한 듯 예비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비 사돈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건 무슨 질문입니까? 실례가 아닙니까? 제 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의 가정 환경을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실례라면 사과드립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딸에게 쏠렸습니다. 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가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알게 됐고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만날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직업도 계속 바뀌었고 몇 번이나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예비 사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앉으세요. 지금 내 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예비 사위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적금을 해지해서 사업 자금으로 투자하면 곧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민준 씨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준 씨가 자기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빌려갔다고. 그리고 결혼 직전에 잠적했다고 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모함이야. 그 여자가 나한테 집착해서 그런 거라고. 예비 사위가 소리쳤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연이에게 빌린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건 사업 자금으로 곧 갚을 겁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IT, 블록체인 관련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기술적인 이야기라 장인어른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투였습니다. 딸, 너의 선택은 뭐니?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원하지 않아요. 예비 사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아, 그러지 말고 우리 밖에서 얘기 좀 하자.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좋아하는 감정에 빠져서 모든 징후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민준 씨는 저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예비 사위는 발악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진심이었다면 왜 거짓말을 했어요? 직업부터 가족관계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요. 예비 사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신 예비 사돈이 말했습니다. 애들 일에 어른들이 너무 개입하는 건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가득 찬 게 사랑입니까? 제 단호한 질문에 예비 사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이만 가자. 그때 예비 사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가. 지연이는 내 여자야? 그리고 이미 돈도 받았어? 이건 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내 딸을 물건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돈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고 돈을 갈취했던 거라면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도록 할 겁니다. 예비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은 다 갚겠습니다. 갑자기 누구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예비 사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을 고소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제 돈은 꼭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예비 사위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계략이 모두 드러났고 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 딸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돈 문제는 일주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지만 저와 딸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딸. 다 지나갔어.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딸은 저희 품에 안겨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민준 씨는 제 통장까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자고도 했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형적인 경제적 학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 성사됐다면 딸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야, 지연아. 알아요, 아빠. 이제 알아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사위였습니다. 딸은 저를 바라보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했기에 예비 사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아,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딸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변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우리 6개월이나 만났잖아. 네,
6개월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네요. 이제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지연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말았어야죠. 사랑한다면 제 적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제 직업도 빼앗지 않았을 거예요.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음색이 변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없어. 근데 돈은 못 돌려줘. 이미 다 써버렸거든.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법적으로 해결할까요? 아니면 순순히 합의하겠습니까? 예비 사위는 제 목소리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선택하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합의.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십시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부모님과 함께 오시고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경찰은 안 돼요. 제발. 그럼 5천만 원을 준비해 오십시오. 당장 돈이 안 되면 분할 상환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딸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든든해요. 당연하지 난 내 아빠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예비 사위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예비 사위를 만나고 나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딸의 자존감을 낮추고 의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한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항상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지연아, 똑똑한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어리석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를 갖는 거야. 다음 날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예비 사위는 2년에 걸쳐 딸의 돈을 모두 상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요. 예비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예전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상환하고 있었고, 딸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주말, 딸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제가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어요. 1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예비 사위와의 일은 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딸은 더 강해졌고 자신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그날 상견례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는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리고 그 행복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엔 진짜 사랑을 만날 거예요. 서두르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누구의 조연도 아니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상견례 10분 만에 딸의 파혼을 결정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걸려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딸은 이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그저 그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제 딸의 진정한 행복을 방해한다면
언제든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10분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 10분이 딸의 인생을 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물했다고 믿습니다. 아빠, 저녁 먹으러 가요. 제가 쏠게요. 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진정한 행복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가족의 따뜻함. 그 어떤 것도 이 행복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딸.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따스한 봄날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